저는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게 물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 CCTV 영상으로 가게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더라고요. 대놓고는 말 못하겠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CCTV 화면을 인쇄해 가게 벽에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정면샷도 아니고 또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 본인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 소액이긴 하나 자신 납세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물건값을 받아낼까도 생각 중인데요. 소액 물품을 훔친 행위도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참 이게 대략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죠? 네. 익숙한 얼굴이고 또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물건을 훔친 이에 CCTV 화면을 인쇄해서 가게에 붙여둔다라고 했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뭐 아무리 좀 본인만 알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무단으로 게재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CCTV 등 증거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하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형법 제307조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된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 형법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한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그 적시할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불법 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해서 명예를 회복시키기 적당한 처벌을 또 법원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 진실에 따라서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가중된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 원, 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인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게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아무리 또 액세서리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잖아요, 이분이. 그런 행위는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하겠죠? 네, 뭐 이거 뭐 질문이 너무 명확한데요. 네. 이거 소액이라고 해서 네. 예, 이게 절도죄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여러 차례가 아니라 단 한 차례만 훔쳤어도 되고 지금 뭐 CCTV라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절도죄 성립 여부는 뭐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신고할 경우에 피해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 물건값만 보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라면 좀 자주 절도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연인의 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 변호사님. 네, 뭐 이제 그 절도죄는 이제 32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서 신고 이후에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 이제 피해 보상은 사실 합의금은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또 먼저 이제 가해자의 뭐 능력이라든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금액은 조금 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천차만별이 합의를 하는 거에 따라 네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그 장발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은초 때 훔쳤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네. 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초범이긴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제 상습적인 절도를 행한 가게 손님을 가중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초범이긴 하죠. 네, 네, 맞습니다. 할 수 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고요. 어, 뭐 장발장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상습적이지 않았으니까. 네. 네, 뭐 일단 억울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네. 상습성이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좀 약간 애매한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습벽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 성향에 대해서 가중하는 어떤 책임을 가중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종의 신분범인데요. 네. 상습범이 이렇게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러한 인격 성향에 의한 신분으로 봐서 일종 형법상 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자의 그 상습성이나 인격 경향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라서 단 1회 범죄로도 상습범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습성 인정이 그래서 굉장히 이건 뭐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범행 횟수, 동기, 기간, 또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수개의 범행이 반복되고 또 동종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종범죄 전과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문데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거나 아니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라는 경우에는 여러 범죄가 상습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포괄일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나는 초범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인격 성향에 대해서 또 책임을 가중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미 증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일단 절도를 한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상습 사기를 친 사실, 상습 뭐 예를 들어서 폭행, 상습 상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습성이 있는 것은 특별히 상습이라고 앞에 그 죄 앞에 제명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상습 절도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이게 특별형법이 되는데요. 일반 절도하고 다른 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알겠습니다.